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인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금요경마 민인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벌써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단풍 구경을 진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이제 단풍이 절정으로 일어날 거예요. 단풍 구경들을 가시게끔 좋은 정보들 또 열심히 연구한 자료들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대승해갖고 놀러들 가십시오. 자, 이번 주 경마를 훑어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그렇다고 어렵지만도 않은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해볼만 하다는 얘기죠. 최저배당 막건들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구구 막건이 터질 경주도 아니고 중배당 막건들이 많이 나올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적중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나 금요경마는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발로 뛴 우리 성원위원의 또 현지 상황도 또 들어봐야 되겠죠. 10월 14일 금요경마 본론에 앞서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가서 처음에 이렇게 만나봤던 모든 관계자분들이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어제 있었던 제주 경매 얘기를 좀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에서는 좀 불만을 좀 갖고 있어요. 사고 싶은 말들을 좀 못 사왔다.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많이 사왔다. 이렇게 얘기가 좀 반반 나뉘고 있는데, 자, 유독 그럴 것이 이 경매장에 항상 가면 이제 큰손이라고 불리는 좀 아주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어제 제주 경매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마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종훈 마주 유명하잖아요. 이종훈 마주, 예, 백강렬 조교사와, 좋은 호불호 보이는 마주인데, 가장 많은, 그러니까 한센잠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고가의 마필들을 다수 몰고 왔더라고요. 그 마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내년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마필이고, 유독 이번 경매장에 또 한센자마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백광렬 조교사의 이 그 파워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주 경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낙찰도 수가 조금 떨어졌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드릴 부분이, 자, 이번 주 경마에 관한 얘기인데, 이번 주부터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최강팀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동안 저희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 관계자분들의 이 동기부여가 좀 적을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한 마사의 취지인데, 역시, 경주 흥미도 면에서, 그리고 이 전부 다 좀 열심히 가주는 상황에서의 이 마번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각 마방마다 이제 본선만 진출해도 한 100만 원 정도면 또 회식비는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결승 가서 우승을 하면 1000만 원이라는 상금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말머리들이 이번 주부터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과연 그 정도 상금 갖고 야리조가 없을까요? 1000만 원?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상금 좀 더 올려주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근간 경주들 보면은 상금이 많이 걸려있는 경주에서는 야리조 소스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무조건 강한 놈이 이기는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주들, 지난주도 보셨지 않습니까? 인기 1위가 빠진 경주들이 금토일 합쳐서 무려 3분의 2가 빠집니다. 인기 1위가 빠진 놈들이. 물론 인기 1위라고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래이죠. 3분의 2의 양이 빠져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진짜.
그런 상황들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고요. 어쨌든 취지는 좋네요. 그리고 백광열 마방, 뭐 이종훈 마주야 뭐 아델 시리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 분간에 뭐 1억짜리들 넘는 말들. 제가 아시는 마주님도 남모모 마주시님도 지난주 제주로 가서 말을 산다고 갔는데 남소고 마주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름 또 오픈 한번 해드려야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금요일 해볼 만한 경주도 많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야니쪽 없는 경마 열심히 타서 능력대로 들어와주는 경마가 돼주길 기대하면서 가봅니다. 자, 1경주 10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네, 저는 우선 여기 인기를 끌 마필들보다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 첫 경주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5번 남양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이 데뷔전 당시에 발주부터 담양태양이란 마필하고 부딪히면서 나왔고, 또 4코너 지점에서 이 담양태양한테 밖으로 밀리면서 직선에서 걸어오다시피 하면서 12등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물론 그 당시 주로는 불량주로였고, 자, 이번에 불량주로가 아니고 정상주로에서 어느 정도의 스피드일지는 분명히 검증이 좀 필요하지만, 자, 마방에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뭐 내용을 일단 갖고 있고요. 이번에 다실바 기수인데 편성을 딱 보니까 다실바 기수의 스타일상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더군다나 경주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자, 일단 기존 마들 가운데서 인기를 끌 전력들 지금 부대 설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1번 디나, 그 다음에 9번 블루타임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이 입상을 했던 전력들이에요. 두 마리 마필 모두 부담량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만 디나 같은 경우는 뭐 신의 품격이랑 강마랑 뛰었던 거고 블루타임은 지난번에 19조 마방 감옥 퀸즈가 승부 걸리니까 약간 좀 눈치를 깐 것도 있고 일단 그렇게 인기마로서의 1번, 9번의 역할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 좀 궁금합니다. 그 중에서 뭐 1번이 좀 세긴 좀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도 관심 한도를 얘기할게요. 남양킨을 얘기했는데 저는 15조 마방에서 안우성 마방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 3번 프렌시볼입니다. 주행검사 탄 모습을 보면은 뭐 기록대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앞에 붙였다가 마지막 끝걸음도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이제 주행검사를 받고 그 이후의 문제죠. 그 이후에 지구력 보강에 만전응기하면서 질병 없이 2달 동안 조교에 매진했다는 점. 그렇다면은 충분히 지구력 보강에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가의 말이고. 게다가 최시대는 지금 블루타임 쪽에 가 있기 때문에 15조 마방에 3번 프렌치 거리 요주의 세력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마찰을 본다든지 시간 투여를 한 걸로 볼 때는요.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밑밥을 깔아놓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200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고요. 당근원천이 준비한 오전장 자금 확보를 한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4번 포나인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1000m 거리 2번 나갔던 게 거리가 좀 짧았다는 판단에서 힘도 남아있었던 지난 경주. 자, 이번에는 1200으로 거리를 늘리고 나온 이유고요. 마필의 상태도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4번 포나인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이경주는 팔리는 말들이 대여속도가 돼요. 너무 많습니다. 팔리는 말들이. 그 다음에 입상 가능한 전력들도 역시 대여속도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3두의 마필, 인기마로 팔릴 3두의 마필을 도려내고 남들의 눈에는 긴가민가가 아닌 안 된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건 복귀의 힘이에요. 그리고 역시 일경주와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인 그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경주예요. 배당의 폭을 넓히면서 중고배당에서 고배당까지 노리고 인기 마필들은 위험 요소가 좀 따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만 되면 환수를 바로 따라주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네, 3번 레드형 명운입니다. 자, 이 마필이 3월달 뛰고 거세를 하고 나서요. 7월달부터 서서히 회복세인데 공백이 좀 있죠. 한 2달간의 공백. 좀 근육통 쪽 때문에 공백을 갖고 나오는 상황인데 준비 열심히 하고 다리 상태 이상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시킬 3번 레디형 명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량도 좋고 훈련도 뭐 트리플킹이란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일단 1번, 6번, 7번, 8번, 9번 이 말들은 좀 다소 불안하게 보이고 힘든 마필들이 되겠고요.
3번을 필두로 이제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될 텐데, 되는 말은 일단은 이번 골든블릭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간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못 갔더라고요. 왜냐면 힘도 안 찼고 앞에 붙여서 역시 서미트데이란 마필이 원체 또 잘 끌고 갔기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사토시 안장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고, 사일런트 라고도 공백은 있습니다만 감량이 있고 요즘 또 잘 나가는 최은경이기 때문에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스위트와이죠. 성원이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위트와이도 편성이 이렇게 생경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지난번 착차로 보나 뭐로 보나. 그래도 첫거리 뛰는 골든블릿이나 그 다음에 공백 이후에 나오는 사이런트 라고보다는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고 편성이 만만해진 스위트와이 쪽을 먼저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스위트와이도 센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마필인데 이건 성원연이 지금 준메인 승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추천만은 인기마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방송에서 추천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19점 마방의 핑크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8월 26일 날 경주 때 그냥 한번 타봐라. 남성이한테 주문 없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래서 3차기 왔고, 그 다음에는 김용근 빠따기 때문에 당연히 욕심을 내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아쉽게 머리로 진 거 이번에 강력한 말문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실바가 기승한 3번 핑크블레이드. 이번에는 매치 파워랑 외산말과 병합을 하는데 탄력 좋더라고요. 3은 좀 추천하겠고요. 성원위원회 준메인 출사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경주 중에 강력한 인기를 얻을 두 마리 마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마리는 걷어냅니다. 그냥 겐토로 남들처럼 뭐 안 될 것 같아 깜빡이어서 걷어내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유를 갖고 정확한 뭐 분석까지도 거쳐놨기 때문에 자, 그 마필은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를 걷어낸다면 당연히 이제 중배당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상황이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차권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노려볼 마필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 마필을 강하게 노리겠다는 말씀보다는 인기마를 걷어내고 나머지 마필 중에 찾아내는데 한 마리가 좀 불안불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덜 볼 수도 있어요. 아예 덜 보면 이제 중배당 조금 높은 쪽으로 형성될 수 있는 배당을 확실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4경주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내용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4경주 성원연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5경주로 합니다. 1000m 그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연. 네, 3번 마천 7원입니다.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또 감량까지 얻어낸 마필이 51.5를 달고 뛰는데 1000m 거리고 초반 순발력이 좋고, 물론 안쪽으로 슈퍼 짱짱이라는 강력 선행마가 있는데, 자, 마천 7원이 외곽으로 따라 붙는다면 이거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마천 7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슈퍼 짱짱이 일단은 9월 4일 날 경주 때는 현명이가 한 박자 늦는 바람에 부경돌풍하고 심한 경합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꼴찌 왔던 부경돌풍은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최은경 기수가 기승했는데 역시 인기마였는데 최은경 기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안에서 말을 잡고 있던 출발 유도원이 이 슈퍼짱짱의 대가리를 돌려놓습니다. 완전히 왼쪽으로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개를 똑바로 놓지 못한 상태에서 고개가 완전히 제껴져 있는 상태에서 발줄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늑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늑발이 의도적으로 된 거란 뜻입니다. 자동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발주 요원이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고 뭐 말과 싸우는 부분에서 그렇게 됐던 부분에서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최은경 기수가 한 건 아니다. 늑발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3전 내리 인기마로 팔려놓고 지금 냄새는 많이 납니다. 이 말이. 게다가 문중원으로 다시 왔어요. 데뷔전에서 입상했던. 그래서 마천 7원하고의 줄서기 막건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리를 줄여놓은 마필은 9번 댄싱스타이기 때문에 얘는 선행을 안 나가도 1300을 뛰다가 10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선입도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1과 3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되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줄서기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3두의 마필 쪽에 우위를 인정을 합니다. 자,
자, 육경주입니다. 1800 2등급 핸디캡 9대 접전구도. 잠깐 좀 쉬었다 가죠. 빨리 가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기 마필들의 졸전이 요 근간에 너무 많다. 뭐 종합적 올드갈리들이 부러지는 거는 예사롭지 않게 부러져요. 그냥 부산, 서울, 제주 할 것 없이. 그나마 인기마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제주가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하도 지져나갔고 경마 팬 여러분들이 그냥 안 들어오면은 재결실에 전화해서 재결들 닥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결실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수들한테 얘기해서 그나마 인기마가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게 제주 경마입니다. 근데 서울하고 부산은 야, 지난주도 그렇고 해도 너무할 정도로 물론 그걸 이용해서 마신 것도 많습니다만 저나 성원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이 빠졌다고. 경마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빠져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깊게는 찍새 라인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찍새가 없어져야 돼요. 찍새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찍는 애들이라든지 또 찍게 만드는 애들인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기수나 뭐 혹시 관여된 관계자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마가 투명해지고 밝아질 텐데 예전에는 가다가 못 가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안 가버리니까 잘릴 일도 예전보다 덜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예상가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찍는 예상가들 없어져야 돼요. 무슨 개망신입니까? 예상가들이 찍고 날리고. 단호하게 사실 이 지금 경마에 관여된 승인된 예상기라든지 또 사이트에서는 그런 찍는 예상을 못하게끔 사이트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공지로도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마사에서도 그런 쪽을 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은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괜히 엄한 데 잡지 말고요. 마사에서 결단을 보여주면은 자동으로 매출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 하고 넘어갈게 잠깐 하고 매주 울분이 좀 터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경주 1800 2등급 핸디캡 9대 접전구도입니다. 성원이요. 예, 저는 부담 중량 올라갔지만요. 6번 부활의 반석입니다. 제 마필은 조교 때보다는 확실히 실전에서 더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주폭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기의 주폭을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고 자, 실전에 나오면 항상 이 망사 눈가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도 완벽히 적응이 됐기 때문에 6번 부활의 반석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2군에 와서 7월 22일 날 승군 전에 빠른 페이스에 갖다 붙여서 깨졌던 말입니다. 테디어 테일. 그걸 알고 지난번에는 잘 탔죠. 종우미권에서 힘 조절하면서 토암산의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끈기 좋았던 모습. 늘어난 거리도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디어 테일 추천합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금요일 메인 승부처는 7경주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제가 출마 등록이 되기 전부터 텍스트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린 사전 예고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반드시 노려야 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가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놨다 예고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는 부산까지 다니면서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접수해놨습니다. 메리트까지 상당히 올라갔고, 더군다나 지금 편성이요, 상당한 난타전 양상입니다. 자, 그 난타전 양상 가운데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 마필들, 그리고 강하게 노려야 될 노림수 마필, 내용 좋은 아나짜리까지 완벽한 조건을 갖춰줬다는 판단이고, 서둘러서 준비한 만큼 굉장한 메리트까지도 지금 팍팍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 방 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7경주 성원을 믿고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한구라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거리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지난주 강승부 주간 최강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부산 경마 한탕을 제대로 찍어냈습니다. 뭐 2배, 3배, 2배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이런 거 메인 승부 골라갖고
적중했다. 이건 쓰레기 예상입니다. 화천지는 그런 게 없어요. 설령 만약에 본 게 그렇게 대기로 내려가면 메인 승부를 안 해버립니다. 지난주 메인 승부들 전부 다 중고배당 막권으로 제대로 찍어냈습니다. 이번 8경주, 부산 8경주 역시 배당판을 보시더라도 완전히 혼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있어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기서 정확한 능력 검증을 해갖고 잘라낼 놈은 잘라냈고 그 다음에 노려야 될 마필 골라냈고 여기에 복병만 하나짜리 골라냈습니다. 지난주 메인 승부도 제가 대가리를 놓고 공략한 게 아니에요. 인기 7위 마필을 놓고 강승부 주간에 메인 승부를 해서 원틀 맞고는 꽂아냈습니다. 역시 이번 주도 그렇게 준비된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로 상황을 한번 내보죠. 자, 이번 8경주 팔리는 인기 마필들 도려낼 사연들 정확히 갖고 있으니까 도려내고 때려야 될 마필로 찍어 먹고 또 배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허천진의 부산 메인 승부경기입니다. 자, 9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 4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예, 9번 황제의 탄생인데요. 지난번에 승군전에 1600이라는 거리를 김용근 기수가 잘 참고 타면서 마지막에 우승까지 이뤄냈던 마필입니다. 자, 이 황제의 탄생이 서울에서 내려갔던 이하나 기수 한번 졸전 이후에 최근 2연승인데 앞으로도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다는 확신을 좀 갖고 있고요. 부담 중량 지난번보다 살짝 올라갔는데 그 정도는 이번 새벽주 교시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예. 자, 저는 오랜만에 좀 불안한 마필 한두를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제가 불안한 마필을 얘기할 때 가장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들어오면은 욕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안 들어오면 또 그만큼 먹을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 끝판 부스터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면 좀 불안해요. 왜냐면 9월 2일 날 경주 때 발키리 캐피털 강자랑 뛸 때 잘 뛴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불량주로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인기 2위로 팔렸는데 그 당시 최은경 기수가 안쪽에서 이 말과 좀 싸우면서 좀 심소모가 있었던 것까지 감안하고 지켜보면은 그래도 1400경주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경주에 나오면 차후에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1400에서는 인기마로 팔린다면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다른 말들에 비해서 좀 불안 요소가 있는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0경주 라스트입니다. 1400m 국 3등급 핸디캡 10대 접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원이야. 네, 우선은 관심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요. 3번 골드라인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잘 뛰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위와 동착인데 자, 이 마필이 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발걸음 그리고 이번 새벽주 교시에 제가 이 조교를 직접 전문적으로 관찰하진 않는데요. 새벽주 교시에 눈에 확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편성 자체는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필이 지금 너무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3번 골드라인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대 설명 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최은경 카드로 벌마이신을 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부담 중량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8월 7일 날 깨졌던 게 부담 중량 때문에 좀 타서 깨진 거고 그 두 번 경주는 53, 52를 달아서 여유 있게 뛰었던 걸음이기 때문에 52.5에 요즘 잘 나가는 최은경 기수면 부담 없는 말머리로 선일만 서도 연투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원래 승군전에 세게 보지 않는 말들인데 기가 스피드도 이게 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직선에서 근성과 기가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상대들 강해지고 거리 늘고 빡빡해졌습니다만 근성으로 붙어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금요경마 붙을 경주들 많다고 그랬습니다. 호락호락한 경주보다는 먹을 경주들이 많다. 중배당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하시면 좋은 적중이 나와 줄 겁니다. 저희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경마가 이 태풍 때문에 제주, 부산 어지럽고 상당히 좀 주로 상황도 그렇고 힘들었었는데 이젠
제대로 맞춰서 돌아갈 거예요, 이번 주는. 신사고 위원 연결이 됐는데 우선 신사고 위원 불러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네. 지난주 경마가 좀 그 태풍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았죠? 네, 그래도 금요일은 그나마 좀 날씨가 괜찮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정상적인 페이스로 갔는데 토요일은 또 다시 또 비와 바람, 안개까지 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경마였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계속 좀 이변이 나왔는데요. 이 제주는 특히나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때그때마다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뭐 모래가 날아가는 그런 또 모래의 두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선수도 좀 약간 좀 그게 비가 오는 날에는 좀 힘들게 좀 고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 뭐 정상적으로들 훈련하고 컨디션 다 맞췄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주에는 뭐 일요일이나 오늘이나 상당히 좀 좋은 날씨였고요. 약간 좀 쌀쌀하긴 했지만 맑고 정상적인 흐름에서 아주 훈련도 잘 됐고 조교 관찰도 아주 평이로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마사회 이제 공지사항을 봤는데 뭐 예상지 제재 사항이 떴더라고요. 기수 제재나 뭐 조교사 제재인 줄 알고 봤더니 예상지 제재 사항이 떠서 클릭을 해봤더니 승인 예상지를 취소시키는 예상지 승인을 취소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공지사항에 떴더라고요. 제주 경마뉴스라고 돼 있는 예상지인데 어떻게 된 사건이죠? 예, 저도 자세한 내막은 대충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방송에서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제재를 결정하는 쪽에서 최근에 좀 여기 출입을 하는 기본적인 예상지의 취재 종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분들한테 주의를 준 부분이 지금 저렇게 다른 예상지가 이렇게 제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일반적인 예상지에 관련된 분들은 배팅이라든가 사람들의 배팅을 알선한다거나 아무튼 약간 이런 쪽에 약간 좀 주의를 주긴 했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사실 좀 제가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정작 이 마사회에서 관리를 해야 될 팀들은 지금 고객들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부정 경마를 하는 좀 이런 좀 안 좋은 형태들을 보이는 그런 기수나 조교사 이런 분들한테 제재를 가야 되는데 멀쩡한 고객들한테 좀 예상지 업자들 보면 한편으로는 고객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인데 좀 이쪽에서 약간 좀 갑질을 한다는 거는 약간 좀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볼 때도 좀 상황을 좀 더 다른 것들은 기수들이 잘못하면은 상시 심의를 주고 거의 한 달 이상도 끌어내고 2달도 끌어내면서 이런 거는 바로 제재를 줘버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결정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기수라든지 또 특히나 기수들이 잘못하면은 기수선에서 끝나고 마는 게 많아요. 보면 제주 경마는 특히나. 그 라인이 기수 라인이 아닌 안쪽에 조교사 라인까지도 갈 수 있었던 라인들인데 대부분 기수 라인에서 그냥 끝을 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처사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고 내려야 될 처사였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네요. 저도. 신사고요? 인력 낭비죠. 지금 이런 예상지 업자들이 배팅을 하던 말은 무슨 상황입니까? 참 저도 어이가 없는 게 전혀 경마와의 공정성과는 연관이 없는 이런 데에 이제 마사의 인력을 낭비하고 이걸 또 성과라고 해서 제재한다는 거는 참 제가 보더라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어쨌거나 일단 초유의 사건인데 내려진 결정이니까 어떻게 또 법적으로 또 항소를 하든지 항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 예상지 사장이 알아서 하겠죠. 네네. 자, 저희는 어차피 적중을 하러 가야죠. 이번 주도.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좀 틀려졌다라는 신사고위원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빡세게 한번 나가보죠. 그래도 내용은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이 제주 내용은 가장 좋다는 거 경마팬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난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내용의 적중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1경주 1000m 한라마 3등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신사고위원 추천만 하나 내보죠. 예.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말입니다. 바로 8번만 특급 10회인데요. 사실 데뷔전 때만 하더라도 주인검사를 이게 9월달에 주인검사 보면 처음에 받았을 때는 형사가 없습니다. 말이 상당히 약했고 두 번째 받으면서 약간 좀 이제 말다운 좀 그런 주행을 보였는데
데뷔전에서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이게 데뷔전에 잘 뛴 이유가 그 사이에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는 완성도, 아주 심차고 마체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지금 조숙형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경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한결더 심차고 성장세의 모습, 마체가 뚜렷하게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8번 특급 시대 데뷔전 때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더 나올 잠재 능력이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 제 추천만은요, 안장을 좀 바꾼 마필입니다. 7번 멋진 스타가 되겠는데, 8월달에 원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에 나가서 그냥 한 바퀴를 돌아놓고, 두 번 경기에서, 지금 상대들도 물론 강했습니다만, 특히나 지난번 경기에서는 앞에서 못 나가니까 의도적으로 중위권에 따라오다가 걸음만 싹 갖다 재본 느낌인데, 이번에 안장을 딱 이재용 기수로 교체한 거 보니까 여기서 승부를 좀 걸 것 같아요. 컨디션 어떤가요? 7번 멋진 스타는? 예, 이 말은 이미 지난주부터, 이게 보면 그 전에는 그 관리사한테 훈련을 맡겼단 말인데, 지난주부터 능력이 안 나오니까 박병일 조사가 직접 훈련을 했고요. 이미 지난주부터 1등급의 열망이라고 좀 지난주에 인기를 모으고 부진한 말이 있는데, 그 말과 동반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열망보다는 이 멋진 스타의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주력하는 그런 훈련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도 꾸준하게 지금 훈련 강도라든가 상태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두 번 약간 좀 무기력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 두 번의 경주가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좀 약간의 회복세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7번은 멋진 스타도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나머지 도전 세력 중에 신강자, 보리 이런 말들이 도전 가능한데 어떻게 봅니까? 4번과 보리는 최근 꾸준하게 지금 안정감이 있는 상태고요. 5번. 신강자가 이게 사실 보면 6월달 경기에서는 보리를 대차로 이겼던 그런 능력인데 휴양 갔다 와서는 전혀 예전에 그 선행 능력, 도주성, 전개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모바일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 신강자를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예상에서 신강자를 추구로 봤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 신강자가 입상을 한 거는 약간 좀 어부지리성의 입상이었습니다. 전혀 선행도 못 갔고 다른 말들이 너무나 못 뛰다 보니까 신강자한테 어부지리 입상이 왔는데 그때 뛰고 나서도 말이 더 심차거나 좋아진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최근에 실망감을 주는 그런 흐름의 컨디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2경주로 갑니다. 9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좀 예의 주목을 해야 될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물론 입상 여부하고 상관없이 얘기를 꺼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5번 명품 황제란 마필입니다. 지난 8월 27일 날 근엄 고수 때도 인기 1위로 팔려놓고 승부를 덜덜하게 갔어. 그리고 지난 9월 9일 날 경주 때도 눈치를 까다가 마지막에 끌리는 바람에 4착으로 왔는데 상시 심의가 떨어져서 옷을 벗을 줄 알았더니 기승전지 11일만 줬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말이 이번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명품 황제. 그런데 그리고 또 김한철 마방에서 이제 그렇게 김영남 기수가 빼놨던 말들이 전부 다 들어왔어요. 때려먹고. 그것도 배당이 다 동반된 상태에서. 근데 이번에는 그런 사건 때문에 인기만 팔릴 말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여기서 상황을 낼지에 대해서 김한철 마방이 답을 내겠는데, 우선 신사부위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명품황제 사건에 대해서. 명품황제는 당연히 지금 구조에서는 일단 승부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철 조교사분도 한 번에 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좀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정지를 받은 말이기 때문에 한 번 전에도 제가 다오를 얘기하면서 이미 정지가 내려진 말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땡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심판에서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그 말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훈련 때 나온 명품황제는 확실히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태가 많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게 보면 9월 9일 경주였고요. 최고검사가 있었고 한참 최고검사 전에 한참 남겨둔 상황에서 훈련도 안 했고 출전도 안 했고 마방에서 지금 한 달 이상을 지금 놀다가 나온 말인데 상당히 좀 많이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게 썩 지난번에 비해서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미 또 지난번에 좀 큰 아픔을 준 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만이 나오니까 좀 찝찝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약간 좀 떨어진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단계 위의 레벨이에요. 900점이야. 한 단계 위에 점핑해서 그 정도면 지금 자기 등급의 경주에서는 뭐 끌려와야 되는 그런 능력은 맞긴 하거든요. 어차피 인기만을 파질 텐데 좀 흥분 들어갈 것 같고 입상권으로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만 좀 강하게 배치가 들어가기 찝찝한 구석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정도 의견입니다. 이런 게 문제죠. 왜냐면은 인기마로 팔려놓고 승부를 안 했으면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배팅을 해야 되는데 하도 역 같은 행동들을 하니까 또 안 갈까봐 아니면 말을 또 망가뜨려서 나올까봐 이런 걱정들을 해서 2번씩 경마 팬들을 죽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품 한계는 일단 당일날 배당하고 컨디션까지 좀 지켜보죠. 자, 7번 항해사의 걸음 신장세가 좋은 것 같은데 이 말은 어떤가요? 항해사는 좋습니다. 항해사는 뭐 꾸준하게 지금 뭐 좋아지는 페이스고요. 지난번에 모바일 경기에서도 아주 강한 편성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당시에 김준호 기수가 이 말에 타고 100승을 했던 100승 세레머니까지 있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김준호 기수는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준비를 했다가 지난주에 레이스가 깨지면서 한 주 딜레이 된 상황인데 여전히 훈련 때 느낌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불량주로죠. 안개 낀 주로에서 외곽으로 날라왔던 고공질주가 일주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컨디션은 어때요, 이건요? 이거는 이번 기회는 한 번도 조교에 출전을 안 해서 저는 이 말에 사실 출전할 줄 몰랐는데 느닷없이 또 출마 등록을 했더라고요. 전혀 조교 900m라서 아마 쓰지 않았나 보고 싶은데 사실은 지난번에는 약간 좀 약한 편성에서 역시나 좀 어부지리성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좀 인기를 모은다면 약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런 말이 한두 있었죠. 장호선 기수가 타갖고 일주일 만에 나와서 저희가 덜 봤다라고 얘기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일경주에 아주 인기를 모았던 말이 그 당시에 힘의 진수라고 역시나 좀 그 전에 입상을 해서 바로 또 연속 나와서 준비 없이 연속 나왔다가 바로 깨졌던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말은 인기 1등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불안감을 얘기했던 거고 이번에도 보면 약간 좀 그런 흐름과 일치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요. 3번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위에서들 그래요. 이제 경마 팬들은 물론이고 예상가 분들도 이제 저희 방송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안 되는 말을 추천을 안 하면은 자기 팬들 살리는 거고 다 살리는 거니까 저희가 윈닝 방송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1번 중심점은 어때요? 중심점은 말이 크게 훈련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말이 다리가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훈련을 세게 하거나 그런 말은 아닌데 지난번도 사실 그렇게 말 상태가 썩 좋았던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상태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고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약간 좀 더 나은 능력, 좀 더 오름세의 컨디션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풀어보면은 7번 항해사가 조금 더 낫다는 최종평가가 나오네요.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제주 상경주입니다. 거리 900m 제주 5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동 당근호천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강승부 주간을 가졌습니다. 강승부 주간에 또 제주 메인 승부경주 정확한 내용을 갖고 붙겠다라고 얘기해서 점배당 팔린 경주로 골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점배당을 부러뜨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갖고 중고배당 막권을 제대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꽂아드렸습니다. 자,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강승부 주간에 금토일 3일을 다 잘하면 기가 막히겠죠. 근데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때가 안 따를 때도 있죠. 금요일날 대승 걷어놓고 토요일날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일요일날 또다시 대승으로 중반장 상황을 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주도 그 여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경마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허찬진이 기가 좀 세기 때문에 이번 제주 상경주도 노림수 있는 마피를 완벽하게 꽂아내서 제대로 상황을 낼 테니까 중반장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정확히 가는 말들만 놓고 승부의지 없는 놈 도려내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자, 상경주 중배당에 포커스 맞춰서 어려운 혼전경주예요. 가는 놈들만
골라서 중배당 상황 봅니다.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우리 800m 제주 5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종합지 상황으로는 5번 한라정복이란 마필이 지금 뭐 계속해서 연승을 걷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릴 그런 경주가 이번 4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여력도 있었던 모습에 이번에 거리도 늘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줄여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릴 텐데 선행 나설 수 있나요, 신상호 위원? 이 말은 뭐 지금까지 의심을 한 번도 안 했던 말이지만 이번에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안쪽에 빠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도직성 말이 이번에 동네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동일 부담 중량에서 대결을 하면 5번 한라정복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두 마리의 핸디 차이가 10km 이상 나는 차이에서는 아마 동명왕이 선행을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5번 한라정복이 이 핸디에서 좀 빠른 페이스의 경주를 선행을 못 가면서 버텨낼 수 있을지. 5번은 뭐 전대지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좀 약간 핸디라든가 전개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전개란 부분이 안쪽이 뭐 동명왕이 안쪽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신상호 의원님 추천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요. 예, 3번만 절대자입니다. 이 말은 뭐 지난번에 휴양 갔다 왔을 때 이미 그 당시에도 점핑 출전에 휴양 갔다 온 그런 말이지만 제가 이 말을 좀 기본 능력도 있는 말이고요. 휴양 갔다 와서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당시에 주행 검사를 3번 받으면서 이 컨디션을 회복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보면 뭐 상태라든가 컨디션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고 다만 핸디가 좀 오른 게 그게 약간 좀 걸리긴 하지만 여기 있는 말들이 거의 다 선행말들입니다. 거의 1번부터 끝번까지 거의 선행말이고 큐인마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말은 3번밖에 없거든요. 약간 좀 선행 경합을 기대하면서 3번만 절대자 지난번처럼 최후미에 있더라도 직선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싶은 말입니다. 예. 자, 제 추천만은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적중을 만들어냈던 마필입니다. 10번 백야행이 되겠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이토영 마방 말이 아니에요. 집을 옮겨놓고 말을 제대로 만들어냈고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살려놓은 말을 여기서 뭐 다시 집어넣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외곽이고 이번에도 외곽이니까. 그래서 10번 백야행을 추천하겠는데 백야행 컨디션은 어떤가요? 예, 백야행도 뭐 시험 갔다 와서 지난주에 한현민 기수가 지금 뭐 근래 인기마들을 모두 부러뜨리고 있다 얘기했던 그 순간이에요. 그 당시에 2주 동안 뭐 거의 인기마들은 뭐 상당히 거의 모든 인기마들을 부러뜨렸는데 유일하게 인기마 쪽에서 승부가 된 말이 바로 백야행입니다. 마방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던 그 흐름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던 말이 백야행일 정도로 휴양 갔다 와서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10번은 지난번에 좀 약한 편성이었고 뭐 크게 여력이 없는 내용이겠지만 분명히 뭐 혈통도 원당목의 동생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화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말들을 열거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5번 한라정복이겠습니다. 당일날 배당판의 흐름, 그 다음에 당일날 주로의 흐름 이런 걸 연관을 해서 마필 상태까지 연관을 해서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강축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위험한 소지가 안쪽에 동명왕이라는 놈 때문에 전개의 소지는 움츠리고 있다는 내용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5경주 모바일입니다. 800m 제주 3세 이하 마필들 7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해갖고 배당판이 어마어마하게 뚫려버렸던 마필이 한두 출전하고 있습니다. 4번 미래여전사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끼리는 한 집에서 나왔던 힘찬 꿈인데 저희가 그런 해설까지 다 해드렸어요. 한 집에서 나와서 뒤쪽이 대끼리로 바람 불고 이걸로 때릴 거다. 그랬더니 뭐 그게 일파만파 소문이 달하는 바람에 이게 거의 대끼리성하고 가깝게 해서 들어온 마필이 되겠습니다. 미래여전사. 미래용사의 피가 또 섞여 있다까지 얘기를 신사고 의원이 해줬는데 위린 추천 경주에서 뭐 너도 나도 다 예상가들이 보고 다 추천을 해서 같이 다 윈인 만들었던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 보여줬던 거름이면 이 정도 상대들하고 해서 연투는 충분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컨디션은요? 예, 뭐 사실 그때 능력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300점 이하, 한 단계 위의 편성이었고 이번에는 뭐 110점 이하 좀 약한 편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체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가까이 빠지면서도 아주 큰 체격에 괜찮았는데 의외로 좀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정상 패턴으로 오면서 이제 정상적인 훈련과 좀 주행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만 미래 여자사 앞으로 뭐 계속 좀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주행 검사를 보면요. 1번 에오스, 2번 검은 야망, 3번 불사요정 이런 말들이 가능성들을 다 조금씩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신사범 위원이 좀 세게 보는 말이 있습니까? 예, 다들 뭐 기본적인 합격은 나쁘지 않고 주행 심사에서 가능성을 보인 말들인데요. 훈련에서의 완성도를 봤을 때 3번만 불사 요정이 뭐 체격 조건이라든가 주행을 보니까 일단 뭐 상위군의 말과 병합적 위치에도 신맞았지 않게 좀 잘 끌어주고 있고 기본적인 주폭과 주행이 상당히 좀 괜찮은 말더라고요. 이 말이 보면 뭐 설악절경이라고 최근에 약간 좀 지보고 있지만 좀 한 중계 경기에 많이 나왔던 말이 있는데 그 설악절경의 동생입니다. 좀 혈통이 아주 명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말이고요. 체격 조건이 일단 무엇보다도 좋기 때문에 3번은 불사 요정이 일단 신마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설악절경하고 주행검사 같이 받은 거 아니에요, 재검 때? 네네, 같이 주행검사까지 같이 받았네요, 황재만 TV. 그러니까 형만한 아우 없다는 게 여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경주 풀어드리고요. 자, 6경주 800m 4세 이하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고 역시 모바일 경주인데 역시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바일 경주들은 3번 태왕별입니다. 주행검사 이후에 바로 연투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부담 중량도 같다면은 당연히 낙마 강착 없이는 그냥 와줘야 될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도 물어보기 싫은데 뭐 어때요 컨디션은? 이 말도 제가 좀 전에 백여행이 다른 마방에 있다가 12조로 간 말 아닙니까? 예. 이 태양물도 같은 패턴이요. 그 전에 19조에 있었습니다. 19조에 있었다가 좀 두 번에서 엄청난 잠재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이세마 쪽에서 군자 삼락과 뭐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대항마로 보고 있을 정도예요. 사실은 이번 주에 이세마 특별 경주, 뭐 군자 삼락과 아까 얘기했던 뭐 한라정보, 뭐 이런 말들이 다 함께 경주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말들이 센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경주에 6마리만 등록을 했습니다. 특별 경주가 6마리, 여기 제주도는 특별이든 대상이든 6마리 등록을 하면 편성이 깨지더라고요. 지난주에 부산인가 5마리 깨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별 경주는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별이라든가 한라정보 이런 말들은 각자 자기 레벨에 맞는 그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두 번의 경주에서 혈통은 이렇게 특급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의 혈통은 해와 달, 철옹성 이 말의 형제만데 특급 말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봤을 때 뭐 상당히 지금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12주에서는 말을 훈련을 뭐 세게 안 시키고요. 말에 워낙 좋은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뭐 컨디션에 좀 조절에 주력하는 그 정도의 훈련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태양별이 이제 8월 6일 날 뛸 때 2착으로 왔던 말이 용의 질주인데요. 이번에 이제 6번을 달고 용의 질주가 나옵니다. 근데 8월 6일 날 입상을 하고 8월 26일, 9월 9일 날 경주 때 이게 다 용남이가 탔어요. 얘가 용남이가 이러니까 용남이 하는 거 약간 명품황제도 그렇고 뭐 안둑수 정명일이 이런 기수들도 물론 다 기승정지,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만 얘는 이렇게 심하게끔 요즘 이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지난주 뭐 싹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신강선이가 기승을 해갖고 배당으로. 그러니까 얘 문제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애예요, 사실. 그런 애가 탔다가 지난번에 홍건이가 10월 1일 날 타니까 물론 편성도 좀 그렇습니다만 대차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용의 질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는 뭐 지난번 뛰고 나서 더욱더 좋아졌더라고요. 신강선 기수가 타더라도 지난번만큼 뛸 것 같습니다. 말에 최근에 아주 힘차고 좋았던 말이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8월 6일은 이 정경주가 중계경주로 됐던 날입니다. 그 당시에 뭐 태양별을 놓고 뭐 용의 질주와 찬란한 별 두 마리가 사실은 뭐 찬란한 별이 좀 더 기대를 했단 말인데 용의 질주가 아주 구주에서 대전부터 강승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당히 대장판 바람을 몰고 오면서 입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좀 약간 좀 지난번에 다운됐던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6번만 용의 질주 이번에도 좋게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마리 좀 찝찝한 놈이 9번 해리킹인데, 왜냐면 얘는 400m보다는 800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행이 좀 제대로 올곧게 쫙 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복귀를 보면은. 약간 좀 말이 기대는 맛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빠른 흐름에 늦게 갖다 댔단 말이에요. 요건 어때요? 해리킹은? 예, 해리킹은 지난번에 성읍시드란 말이 상당히 좀 부진만데 이만한테 지면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던 경주인데요. 마체가 얇은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400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뛰는 그런 말은 있기 때문에요. 근데 9번은 뭐 아주 체격이나 혈통을 봤을 때 크게 여기서 더 늘어날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9월 24일 경기 어떻게 그렇게 잘 뛰었나 싶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뭐 최적 경기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의 능력으로 가야지 잠재적인 능력 면에서는 아주 뭐 큰 기대감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차피 승식이 또 있으니까 3하고 6이 많이 팔리면 다른 대안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3번. 예, 그리고 하나, 승식 환영을 얘기해서 그런데 일본이 좀 휴양만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주행검사 보면 지금 마늘 12kg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에 아주 전에 보면 배가 많이 나왔단 말인데 요번에 훈련 때 말을 보니까 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는 일반 황금보험을 한번 컨디션 좀 살펴보시라 하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모바일이 배팅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모바일에 오히려 삼복승식, 삼상승식 이런 것들을 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방송, 특히나 모바일 방송은 뭐 제가 뭐 그냥 거의 99%다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라는 면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주 7경주로 갑니다. 제주 7경주. 거리 1110m고요. 제주 오세이아 핸디캡으로 특별경주로 편성이 됐네요. 7도 단촐하게 나오고 있는데 마리수는 7마리인데 제가 볼 때도 이 말들이 붙으면은 다 되는 말들이에요. 쉽게 주울 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신사부 의원이 메인으로 갖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마리수가 없어서 마시려고 생각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다 되는 말들이에요. 잘라내기가 쉽질 않네요. 그래서 신사부 의원이 메인을 잡은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7경주 메인을 이걸 왜 잡았습니까? 네, 저도 보면 처음에는 7마리 나왔기 때문에 뭐 이조나 적을 보면서 좀 어렵지 않게 될 것 같다 싶었는데 훈련이라든가 복귀를 보면 볼수록 다들 말들이 입상 가능성이라든가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 경주를 메인 잡은 이유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리는 그런 말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방송에서 오프라인 그런데 복병권에 제가 이번에 훈련 때라든가 최근에 컨디션 변화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은 타이밍이 왔다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그 복병말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역시나 중배당 승부처로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서 추천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마명을 얘기를 못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 마명이 비읍으로 시작해요? 시읒으로 시작합니까? 네, 시읒입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 예. 그러니까 비읍도 반이 있고 시읒도 반이 있으니까. 예. 시읒입니까? 예, 시읒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경험팬 여러분들에게 50%의 확률이라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신사부 의원은 100%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듣고, 결과가 있었으면 한번, 얘기 듣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7경주 마리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웃고 얘기한 상황은 경마팬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전해 드리려고 웃음을 유발한 거지 이거를 경주를 웃고 잡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사부 의원이 마리수는 없습니다만 잘 단도리해서 적중들 만들어낼 겁니다. 같이들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스트 갑니다. 8경주예요. 거리 17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빡빡한 경주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주를 신사부 의원이 메인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마리수 없는 경주, 그 경주를 골랐어요. 자, 8경주 신사부 의원 추천마가 있다면요? 예. 저는 이번에 훈련 때 느낌이 온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2번마 무병장수예요. 무병장수는 저는 근래 들어 이 말을 한 번도 좋게 본 적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상 경주 우승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대상 경주 우승한 바람에 약간 좀 뭐 제가 잘못 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많이 좀 상태가 좀 다운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 대상 경주 때입니다. 지난 도지사대 때 그때 약간 좀 회복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뭐 100%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80% 이상 좀 회복세의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뛸 수 있을까 한번 좀 지켜봤는데 역시나 좀 제 생각했던 이상으로 좀 변화된 경주를 발휘했고요. 이번에 훈련 때 느낌은 많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뭐 좋았을 때 최상의 상태까지 한번 그렇게 보내는 훈련 모습 봤기 때문에요. 물론 뭐 핸디가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상 경주를 준비하면서 좀 끌어올린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무병장수 이번만큼 뭐 좀 제대로 된 승부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8경주를 무병장수를 놓고 해서 한번 매인을 할까 하다가 좀 8경주는 좀 약간 좀 오픈하는 경주로 좀 돌렸거든요. 자, 어쨌거나 8경주를 오픈을 한 이유가 다 있겠죠. 왜냐면은 7경주에 못 맞췄을 때 이번 무병장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어쨌거나 경마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예상이에요. 저희는 같이 살자고요. 윈인 무병장수 신사고 의원이 그런 조교 내용까지 추천을 했고 저는 지난번에 사실은 지난주에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못 맞췄어요. 왜냐면은 터질 것 같아서 중원대부를 추천했는데 사라보배를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뚜껑이 거의 꼭지가 열렸던 상황인데 물론 편성이 만만한 건 아니에요. 거리도 만만한 건 아닙니다만 8월 20일 날 뛰었던 걸음 아무리 불량주로라 하더라도 잘 뛰었어요. 그래서 중원대부를 저는 지난주에 못 맞힌 게 있어서 한 번 더 달고 가려고 그러는데 연속 출주인데 컨디션 어떤가요? 예, 이번에 오늘 연속인데 바로 뭐 정상적인 흑보 훈련 그리고 출발 연습 가는 거 보니까 많이 상당히 지금 마체가 아주 뭐 힘이 차고 지금 뭐 최상의 상태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뭐 연속이라도 전혀 뭐 다리 상태라든가 컨디션 이상이 없고요. 오늘 그 출발 연습하는 걸 보면서 지난번에 들어올만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최근에 컨디션은 뭐 좋아졌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난번에 사라보배가 쇼다 나와서 그 감각을 못 잡았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만 들어왔으면 사라보배도 제가 머릿속에 상당히 끈기가 있는 말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나머지 인기만 좀 체크 좀 할게요. 활력소 어떻습니까? 네, 활력소는 사실은 대상 경주 때만큼에 비해서 약간 좀 다운된 느낌이 있습니다. 좀 훈련 패턴이라든가 기승제도 약간 좀 변화가 있고요. 그 당시에도 물론 대상 경주 때도 배속된 느낌은 아니었는데 김일환 기수가 워낙 잘 타준 경주였고요. 후미권에 힘변별 잘하면서 이번에 능력을 다 뽑아내는 경주였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여러 마리가 뭐 뭉쳐나왔기 때문에 활력소가 특별하게 잘 뛴 것도 아니고 좀 약간 레이스 운이 따라준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비해서는 약간 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 준비 과정에서 내용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컨디션 체크를 잘했단 말이 저희 이 방송에서 두 번 다 추천하고 두 번 다 뗐단 말이 삼다비오인데 얘는 컨디션 어때요? 19번 삼다비오도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약간 좀 고전했던 말인데 최근에 보면 상태가 나쁜 적은 없어요. 나쁘진 않은데 이번에도 정상 패턴으로 훈련을 하고 뭐 스포 때 보면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좀 나이가 나는 말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좋았을 때 그 시원했던 그런 맛은 좀 떨어집니다. 훈련도 좀 약간 짧게 됐고 이마도 좀 전성기의 기량에 비해서 약간 좀 다운된 기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과의 컨디션 변화 좀 현장에 살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말들이 뭐 좀 못 뛴다면 뭐 10번한테 기회가 올 수 있겠지만 지금 10번이 자력으로 예전에 베스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10번도 약간 좀 상대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활력소 삼다비오가 좀 다소 좀 불안하면은 추천만 한 마리 있습니까? 다음으로 추천할 말이? 저도 좀 봐야 되겠는데 저도 지금 아직 확실히 떠오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복귀라든가 현장까지 좀 더 보고 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한 경주입니다. 예. 어쨌거나 신사고 의원은 무병장수의 컨디션 변화, 조교 패턴의 변화를 읽었고요. 저는 지난주 못 먹었던 말로 한번 먹어보려고 중원대부로 다시 데리고 가는데 일단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말들을 현장에서 좀 플러스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얘기 토요경마에서 또 마필들 설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오픈을 할 거면 시원하게 하자. 시원하게 경마팬 여러분들께 다 쏴드리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은 전문가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알고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추천한 게 아니고.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면은 뭐, 너도 나도 게시판에 내가 제주 전문가다라는 글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주 전문가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짜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장 가서 맞춰서 어쩌다 맞추면 또 그거 맞힌 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렇게 경주 전에 풀어드리는 제주에 대해서 확실히 풀어주는 방송은 유일하게 윈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예, 토요일 방송도 좀 열심히 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부산, 제주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